효에 관한 그 16번째 장은 여기 보면 이제 감응이라고 돼 있어. 감응자. 감응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것이고 응은 그 느낀 만큼 거기 어떻게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부합한다든가 혹은 밀쳐낸다든가 우리가 감응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 거기에 내가 액션을 했을 때에 리액션이 오느냐 혹은 손을 맞잡느냐 어깨동무를 하느냐 그런 차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효가 가진 기능이라든가 효가 던지는 메시지라든가 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시사점들, 효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효가 자꾸 반복됩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강력한 사회성을 띌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어떤 흔히 말해서 영향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와 석자 명왕 사부효. 그러니까 옛날에 석자는 옛날이거든요. 옛날에 명왕이니까 뭡니까? 명석한 왕, 훌륭한 왕, 밝은 왕이잖아요. 그죠? 밝은 왕이 사부효.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로. 그러니까 명왕이, 밝은 왕이 부모님을 효도로 모신단 말이에요. 효도로 모신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사천명. 사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천명은 뭐냐면은 이 하늘에 요 똑같은 거예요. 사부효인데 사천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겼든 하면 부에 해당되는 것, 아버지에 해당되는 것은 주역에 보면 주역, 그럼 이제 역학이라 할 때 이제 주역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부는 부하고 모가 이렇게 있을 때에 부는 천에 배당을 해요. 하늘에. 모는 땅에 배당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부의 특징은, 아버지의 특징은 하늘과 같은 역할, 어머니의 특징은 땅과 같은 역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는 뭡니까? 하늘이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려주는 역할. 그죠? 그리고 땅에서는 뭡니까? 그 비를 받아가지고 곡식들이나 동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에 해당되는 하늘은 하늘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에 해당되는 땅은 땅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하늘은 뭐가 되느냐? 존이 돼요. 하늘은 존이 되고, 땅은 뭐가 되느냐? 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비라고 그러죠. 높고 낮다. 이렇게 되죠. 그건 이제 물리적 위치를 갖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아버지는 하늘이고, 엄마는 땅이다. 아버지는 아주 높고, 엄마는 빛이 나다. 이런 이상한 논리. 그래서 남존여비. 근데 이걸 또 갖다가 남자에 이제 해당시키고, 이거는 여자에 해당시킬 때 남존여비 이런단 말이에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형편없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남자는 뭡니까? 하늘에 비유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여성은, 엄마에 해당하는 여성은 땅에 비유해서 거기에 맞는, 땅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게 천하다는 소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땅은 낮은 곳에 위치해서 그 나름의 역할을 하죠. 제가 볼 때는 하늘도 중요하지만 땅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이 땅이잖아요. 머리 위에 뭐 하늘 이게 뭐가 있나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부모를 모시는데 효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뭡니까? 섬기는데 밝음으로 나오죠. 효가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이 효가 바로 밝다는 걸로 상징이 돼버려요. 밝다. 훌륭하다. 가치 있다. 가치가 아주 크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뭡니까? 인생을 밝혀나가는 어떤 등불 같은 개념이다. 혹은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사모효. 또 어머니를 모실 때 뭡니까? 효로 사니까. 요거는 뭡니까? 사지찰. 요거는 뭐냐? 살피는 걸로 갑니다. 땅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어루만지고 땅을 모신다. 땅을 우리가 살펴서 곡식을 심고, 또 때로는 뭡니까? 동식물이 어느 쪽에 있느냐, 땅 속에 지하 자원이 어느 쪽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그죠?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산세는 어떠냐, 강물은 어떠냐, 이렇게 볼 때 그걸 살피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 효가 뭘로 갔나요? 다시 찰로 갔죠. 또 그 다음에 보는 건 뭐야? 장유순.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는 순. 이건 순자는 따름이거든요. 따르다. 어린아이는 어른을 따르고, 어른은 어린아이를 뭡니까? 그 따르는 만큼 대접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고로 상하치, 위아래가 어떻다고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상하치, 위아래가 관계를 잘해서 다스리는 것 자체가 바로 감흥이에요. 서로 느껴서 응한단 말이에요. 응하는 양식이 다르죠. 자, 그랬을 때, 요거 가만히 보면, 효의 기능이라든가, 효능이, 다른 말로 공능이, 보통 이제 공능이라 그러죠, 공능. 이 공능, 효능, 이것이 뭐냐면, 천지명찰까지 간 거예요. 천지명찰, 신명창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아주 밝은 형태.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늘이 밝고 땅이, 명찰이라 그러잖아. 땅이 아주 어떤지 굽어보면서, 아,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면서 파악할 수 있고, 신명, 우리가 천지신명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펼쳐내고 밝고 더 날려주는 그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세상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뭡니까? 효예요. 그래,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서 뭐냐, 좀 넓히면은, 인간의 부를, 아까 얘기했듯이 천으로 보고, 모를 지로 보는 천지 우주로까지 효의 개념을 넓혀서 설명하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만큼 뭡니까? 효가 최고의 삶의 지혜이자 가치를 지니는 덕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수천자, 천자에게도 뭡니까? 천자는 최고 지도자죠. 그죠? 최고 지도자지만 필요조냐? 반드시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최고 지도자 천자일지라도 필요조냐? 뭐가 있느냐? 존중해야 될, 존경해야 될 어떤 것들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 은유부야. 그게 뭐냐? 말로 하자면은 부모다 이거죠. 여러분들 천자는 부모가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천자는 바로 천자의 아버지나 엄마의 자식이잖아요. 그게 있다. 그 다음에 또 필류서냐, 선배, 선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선조이고 선배이고 저 윗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뭐냐, 은유형냐, 말하자면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 트는 게 뭡니까? 싹 트는 게 공경해야 될 의식들, 존중해야 될 것, 그런 거죠.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종묘치경, 불망치냐. 종묘치경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옛날에 지배계급이니까, 종묘라는 것은 우리 서울에 가면, 종로에 가면 그 종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종묘예요. 종묘는 이제 임금님들, 선대 임금님들을 이렇게 모시고서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아주 신성한 장소죠. 그죠? 그 종묘에서 치경이니까 경을 다한다, 공경을 다한다잖아요. 그죠? 요거는 치경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온 정성, 최고의 존경,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이죠. 정성을,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건 뭐냐? 불망치냐? 그 부모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우리에게 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에 이름까지 남겨줄 수 있는 나의 존재 근거인 그 부모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 신해. 그리고는 뭡니까? 이거 보면 이제 수신이라고 해서 내 몸을 열심히 업그레이드하고 끊임없이 내 몸을 가꾸어서 성장시켜 가야 되잖아. 올바르게. 그 성장시켜 가고 또 신행이잖아. 행동을 할 때,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냐? 공욕서냐. 이거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선배, 앞에 우리 조상들, 선조들을 혹은 나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공경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욕보일까 두렵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야, 너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면은 너 형, 너 부모, 너 네 선배, 너네 회사 대표,
이런 사람들 욕먹이는 짓이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바로 그런 거. 그래서 또 종묘치경 또 나오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온 정성을 다, 이건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죠. 그죠? 그때도 뭐냐? 귀신이 저어요. 그러니까 종묘에서 온갖 정성을 다 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귀신이잖아요. 그죠? 귀신. 우리가 말하는 영혼,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돼? 최대로 높여주고,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런 양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효제지지.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지금까지 했던 효와 제, 효성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공경하고 우애를 지는 마음이 지지니까 최고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 통어 신명. 신명에 통해. 우리 천지 신명할 때 신명에 통하고, 광우사회. 사회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뭡니까? 광자는 빛나게 해줘. 빛을 쫙쫙 펼쳐줘. 그 다음에 무소불통. 통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효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예요. 효는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차원을 훨씬 벗어나 있다.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광우사회, 무소불통. 온 세상을 빛이 되고 온 세상을 밝혀주는 뭡니까? 아주 소중한 도덕관념이 된 것과 동시에 무소불통, 어떤 것이든 사람 사이가 됐든 인간과 자연 사이가 됐든 그 사이 세계를 뭡니까? 무소불통이니까 통하게 해주는 것, 엮어주는 것,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서자동.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죠. 그 다음에 쪽으로 자남 자북.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이거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사방으로 와서. 무사불복. 요 사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시경에 많이 나오죠.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효를 가지고서 지도자가 정치를 한다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도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될 테고, 효를 가지고서 만약에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회사를 운영한다면, 효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회사에 와서 무역을 하자고 조르겠죠. 요청을 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효를 가지고서 A라는 시의 시장이 효를 가지고서 시민들을 다스리고 시민들에게 뭡니까? 어떤 정치적 배려를 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시민들이 어떻다고? 모든 시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시장을 더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뭡니까? 지역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그것이 효가 던지는 이 시대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감흥입니다. 필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효경에서 얘기하는 효라는 관념이 혹은 효라는 실천 지침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용돈 한 푼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단순하게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하고, 여기에만,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약자보다 뭡니까? 조금 형편이 낫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못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효의 개념 속에 넣어가지고 효의 울타리 속에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민주사회, 이 당시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군주제 사회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군주제의
색채를 벗겨버리고 민주적인 시민 도덕성으로서 효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